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량이 잘 듣는 이비인후과의 김민범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라이브 방송 주제는 만성 중이염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기 채팅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 오늘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좀 약간 며칠 전부터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만성 중이염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성 중이염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성 중이염에 대해서 알려면 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귀는 이 귓바퀴가 있고요. 귓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고막이 있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외이라고 부르고요. 고막부터 달팽이관 사이에 공기가 들어차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중이염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뭐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중이염인 경우에는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뭐 달팽이관하고 평형기관을 통칭해서 우리가 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에는 이제 우리 달팽이관 그리고 평형기관 같은 내이도 붙어 있고, 중이 안에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도 지나가고 이래서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 중이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핵심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르는 이관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양돌기라는 귀 뒤쪽에 만져지는 딱딱한 뼈, 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이염과 유양돌기와 이관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관은 우리가 코를 통해서 우리 중이 공간에 공기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제 코 뒤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중이까지 연결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코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중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펌프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유양돌기라는 귀 뒤쪽의 뼈는 우리 중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공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중이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귀 뒤쪽에 있는 이 딱딱한 뼈를 얘기하는데, 이 유양돌기가 또 중이염이 있어서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게 중이염의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양돌기 문제가 중이염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성 중이염은 우리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종류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중이염은 이 그림처럼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고막에 천공을 나타내는 중이염을 말하고, 이러한 중이염은 주요 증상으로는 진물이 자주 반복되고 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진행을 계속 하게 되면 이소골에도 영향을 줘서, 이소골이라는 건 고막하고 달팽이관을 연결해주는 작은 뼈들을 말하거든요. 이 이소골에도 손상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러한 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치료 원칙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을 약물로 치료를 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수술을 해서 고막을 재건을 하고 중이 안의 염증을 해결을 해주는 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요 그림처럼 고막의 상부에, 이거는 후천성 진주종성 중이염인데요. 고막의 상부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요 안에 이제 염증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증상은 진물이 나고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난청이 진행되고 먹먹함이 생깁니다. 이 비슷한 증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진주종성 중이염은 더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뼈를 파괴시키고, 이게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중이 바로 위쪽에는 뇌가 놓이기 때문에 뇌막염이 생기거나, 아까 그 고막 안쪽에 이제 우리 얼굴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면신경을 이제 진주종이 침범을 해서 안면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종성 중이염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중이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좀 흔한 중이염이죠. 만성 장액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고막에 천공은 없고 고막 안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고막 안에 물이 차서 귀가 먹먹하고 이제 내 말이 울려 들리는 자성강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방치가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고막이 계속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유착성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청력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액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이관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환기관 삽입술 같은 걸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식의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진주종이라는 거를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진주종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이제 콜레스테아토마라고 하는데, 진주종은 뭐 종이라 그래서 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주종은 사실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영어로 OMA, 오마라고 하는 거는 양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이의 피부 조직이 침투해서 자꾸 증식을 하는 거예요. 피부 조직은 우리 피부 바깥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고막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꾸 각질을 만들어내고, 각질이 배출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파고 들어가면서 파괴를 시킵니다. 이거는 소아에서 보이는 선천성 중이염, 선천성 진주종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고막에 비쳐 보일 수가 있고, 이거를 수술로 제거하면 진짜로 진주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 뭉쳐 있는 각질이 진주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주종이라고 부르고, 진주종이 커지면 이게 이제 각질이 점점점 쌓이면 점점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이 내의 다른 주요 구조물들을 파괴시켜서 난청, 어지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면마비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중이염 수술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수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19세기 말 정도에는 사실은 뭐 의학이 제대로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사실 만성 중이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이 수술의 목적은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제 이 중이 공간 그리고 유양돌기는 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술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망치와 정을 갖고 요 뒤에를 이제 망치로 때리고 정으로 구멍을 내서 여기 안에 있는 농을 배출을 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만성 중이염의 어쨌든 체계적인 수술 방법이 이 시기부터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했고, 거의 뭐 우리 지금 시기로 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수술이 발전을 하게 됐고, 이때의 목표는 이제 청력을 보존하고 재건하는 게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목표로 되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용 현미경이 이제 이 부분에 제대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미세한 수술용 드릴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막을 만들어내고 고막 안에 있는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구조죠. 고막하고 달팽이관을 연결해주는 이소골을 성형하고 재건하는데 방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최근 이제 현재에는 더 정밀한 치료 그리고 삶의 질을 더 우선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런 수술들을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외에도 추가적으로 내시경을 포함해서 수술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내시경을 사용을 더 좁은 공간을 확대할 수 있게 내시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인공 이소골 같은 것도 더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절개법도 작아지고 그래서 수술들이 더 정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술의 목적은 염증을 해결하고 청력을 회복시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합병증,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뇌망염이나 어지럼, 안면마비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술의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중이염이 생기는 중이의 역할은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생기면 잘 안 들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이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이의 역할은 여기 보면 소리를 증폭시키려면 이제 중이의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증폭시키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막의 면적이 있잖아요. 고막의 면적이 있고,
그리고 고막 안에 이제 이소골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달팽이관하고 연결되는 아주 제일 끝에 있는 등골이라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사이 이 면적이 등골 족판의 면적과 고막의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압정으로 이제 압정 끝에 뾰족한 침이 있잖아요. 압정 이쪽 면은 넓고 그래서 압정을 눌렀을 때 아주 깊게 세게 압력으로 박힐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증폭시키는 과정에 이런 면적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이소골 중에 추골과 침골의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골이 더 길고 침골이 짧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짧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더 압력을 더 크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렛대 짧은 쪽에 그리고 긴 쪽에 하면 긴 쪽을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 짧은 쪽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무거운 물건도 그래서 위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렛대 원리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막의 구조 자체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구조도 이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렇게 안으로 온폭하게 모여 있는 소리를 지분시켜주는 구조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 면적비가 17대 1이고 지렛대 원리가 1.3대 1이고 고막의 원추 구조가 2대 1로 증폭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을 다 곱하면 이 중위 자체가 소리를 44배 정도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중위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중위의 구조가 전혀 작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리를 44배나 적게 듣겠죠. 그래서 중위 구조를 되살려주는 게 소리를 크게 듣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요, 우리 귀 주변의 주요 구조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유양돌기라는 뼈가 여기 이렇게 놓이는 자리인데요. 요 유양돌기 뼈 안에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유양돌기 뼈를 갈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거는 뇌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아주 굵은 혈관, 경정맥의 분지, S자 정맥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정맥동이 있습니다. 요 정맥동을 우리가 피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조금 더 안에 들어있게 되고요. 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들을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조금씩 갈아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들을 중요한 구조물들을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남자 56세 환자분인데 한 달 전부터 왼쪽 귀에서 진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갑자기 왼쪽 안면마비, 왼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병원을 오셨는데 이거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의 케이스고 어려서부터 왼쪽에서 자꾸 진물이 나긴 났었어요, 이분이. 근데 가끔 병원을 다니다가 최근에는 가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몇 년 전부터는 그래서 왼쪽 귀는 아예 들리질 않는데요. 아예 청력은 안 들리고 한 달 전부터는 왼쪽 귀에서 진물이 많이 나고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왼쪽 얼굴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지경이 돼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를 보면 귓구멍이 완전히 다 부어가지고 안에가 보이질 않고 청력을 보면 이거 오른쪽 청력은 요 까만 선에서 조금 떨어진 약간의 경도난청이 있긴 한데 요 선에 가까울수록 청력이 좋은 거거든요. 왼쪽은 청력이 아예 없어요. 왼쪽은 이제 청력이 아예 완전히 상실된 전농 상태의 청력 검사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요게 이제 수술 전에 찍은 CT 사진인데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게 있는 여기가 이제 유양돌기라는 뼈인데 CT에서 까맣게 보이는 거는 공기예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차 있는 구조여야 유양돌기는 깨끗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이소골도 잘 보이는데 왼쪽은 여기가 다 회색으로 뭔가로 다 완전히 차 있고 주변에 아주 딱딱한 뼈로 지금 변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달팽이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얼굴 움직이는 신경인데 안면신경이거든요. 여기 있는 회색의 구조물들이 안면신경을 완전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왼쪽에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병이 있었던 분이고 왼쪽 진주종성 중이염이 안면신경까지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중이염이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분은 이제 다행히 수술을 해가지고, 물론 청력은 이미 이제 다 상실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염증 해결하고 안면신경은 그 안면신경 감압술을 하고 진주종을 제거함으로써 나중에는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수술을 이런 식의 진주종성 중이염이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 중이염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중이염 수술, 약물로 치료가 안 되나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만성 중이염, 고막에 구멍이 나 있고 염증이 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물로 치료하면 안 되나요? 네. 약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약물로는 그 염증을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효과는 있죠. 염증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염증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약물로는. 나중에는 또 염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로는 이제 일시적인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고막의 재생이나 아니면 고막하고 달팽이관을 연결해주는 이소골이 망가져 있는 거를 약물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수술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만성 중이염 염증에는 이제 독소들이 있어요. 염증 세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독소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증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 독소들이 우리 달팽이관을 침범하게 됩니다. 달팽이관으로 자꾸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청력이 이제 점점 서서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소골을 망가뜨려서 그 자체로도 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고막에 구멍이 난 것 자체로도 청력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고막에 구멍이 나 있거나 이소골이 망가진 거는 수술로 그냥 청력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방치해서 이제 독소들이 달팽이관을 망가뜨려서 달팽이관이 망가진 거는 나중에 수술을 해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진주종이 심했던 분, 그분은 염증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방치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염증 때문에 왼쪽 귀는 청력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청력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치하지 않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진주종은 꼭 수술해야 됩니다. 진주종은 계속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꼭 수술해서 진주종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이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뇌로 침투를 할 수 있어서 뇌망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얼굴 마비 생기는 케이스 보여드렸고, 이게 평형기관에 침범을 하면 어지러움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평형기관이 달팽이관하고 또 붙어있기 때문에 달팽이관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염증이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막 있을 때는 어쨌든 약물을 써서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포커싱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깨끗해지면 그때가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염증이 안 나오고 깨끗하니까 이제 수술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염증이 있을 때는 어쨌든 수술을 못 하고요. 건조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제가 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은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이제 우연히 병원에 왔다가 고막에 구멍이 있고 이런 거를 보고 이거 중이염, 만성 중이염 있으시고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대로 내가 그냥 수십 년 살았는데 이거 굳이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염증이 자주 생기진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냥 구멍이 있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염증이 있었고 이후에는 염증이 막 반복되진 않아서 내가 한쪽 귀는 조금 덜 들리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내셨던 거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없을 가능성, 난청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요 아래 거는 남성에 대한 얘기고요. 요 위에 거는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50대, 60대까지는 난청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5, 60대면 사실 뭐 난청이 없겠죠. 근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상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상인들도 급격하게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80이 되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80%예요. 80대가 되면. 남자분은 80%가 난청이 생깁니다. 여자분들은 한 40% 정도가 난청이 생겨요. 60% 정도가 난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통계청 이제 수명을 보면요. 통계청 기대 수명을 보면 24년 기준으로 남자는 80.8세, 여자는 86.6세인데 대부분 80세 넘게 사시죠. 뭐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난청이 생깁니다. 난청이 생기면 현재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사실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만성중이염이 있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고막에 구멍이 있잖아요. 고막 안쪽 구조는 우리 중위 공간은 약간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귓구멍을 꽉 막아버리면 안에서 이제 여기는 습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습기가 생기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를 꽉 막아버리면 보청기로 해서. 그러면 만성중이염이 있는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진물이 생겨서 보청기를 못 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쪽 귀가 더 나쁘겠죠. 청력이. 그러니까 보청기 출력을 또 높여줘야 되거든요. 출력을 높이려면 보청기 출력에 한계가 생겨요. 이분이 난청 때문에 그 고막이 구멍 난 것 때문에 그쪽이 청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보청기를 끼기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청기를 껴서 내가 의사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기 위해서라도 이 구멍을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중이염 수술의 종류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실성형술, 이게 핵심이죠. 고막에 염증이 있고 고막 안쪽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고 고막을 재건해주는 수술이 고실성형술, 영어로는 팀파노플라스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귀 뒤쪽 뼈, 유양돌기에 염증이 있거나 진주종이 유양돌기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유양돌기 절제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수술이고요. 만약에 이소골에 문제가 있으면 이소골 재건술도 같이 병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제 현미경을 주로 다 사용하고 수술을 했고요. 최근에는 내시경을 같이 사용해서 현미경뿐만 아니라 내시경도 같이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유양돌기의 염증이 사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유양돌기 구조를 보존을 하면서 이게 귓구멍이거든요. 귓구멍 그리고 오른쪽에 유양돌기인데 귓구멍의 뒤쪽 뼈를 잘 보존하고 유양돌기를 염증을 깨끗하게 해주는 폐쇄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이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유양돌기가 수술을 해도 이쪽에 공기를 저장해주는 얘가 공기창고 역할을 못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요 귀 뒤쪽에 뼈를 다 갈아내서 요 공간을 다 넓게 하나의 공간으로 뚫어서 놓는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 귓구멍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어떤 수술을 할지는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미경과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가 귓구멍이 사실 좁잖아요. 귓구멍이 좁으니까 이거를 현미경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굴곡이 또 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수술 시야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면이 좀 있는데 내시경을 조금 더 안으로 귓구멍 안으로 밀어넣어서 더 안쪽의 구조를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서 시야가 더 좋고 사각지대가 좋고요. 이렇게 되면 수술을 귓구멍 안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어서 미용적이고 덜 침습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시경을 병행해서 수술을 하고 근데
내시경을 수술로 내시경만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내시경을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혈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귓구멍이 또 너무 작거나 하면은 내시경만으로 수술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모양이고요. 고막에 구멍이 있고, 고막에 이제 이렇게 귓구멍에 이제 절개선을 넣고, 이 절개선 위로 피부를 들어 올립니다. 귓구멍 피부를 들어 올리고, 그러면 이제 고막 안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고막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이소골 구조와 염증 조직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요 구조들을 확인하면서 제거할 부분 제거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떼어놓은 연골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막을 새로 재건을 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양돌기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양돌기 절제술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귀 뒤쪽에 딱딱한 뼈를 우리가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요 유양돌기는 고막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창고 역할을 해주게 되고, 요 구조를 수술할 때는 폐쇄동 유양돌기 절제술이나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진주종이 어디까지 침범했느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유양돌기 절제술을 할 때는 보통은 귀 뒤를 이렇게 째고, 요 뒤에 이렇게 구조, 여기가 유양돌기거든요. 요 구조를 우리가 드릴을 이용해서,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이제 귀를 하는 의사가 아마 모든 의사 중에 드릴을 제일 세밀하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요 구조 안쪽에 구조가 되게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고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미세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드릴의 어쨌든 버라 그러는데, 드릴의 크기를 1mm부터 뭐 한 7mm까지 드릴 버를 아주 여러 가지를 쓰면서 저희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안에 염증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양돌기 절제술을 하는 모양이고, 여기는 이제 귓구멍 있는 데고, 제가 여기 뭘로 막아 놓은 상태고요.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 유가종이라는 게 있었던 분이고, 이게 이제 수술해서 유양돌기 절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러한 콜레스테롤 유가종이라는 염증이 들어 있었던 거고, 요 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이건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이라는 걸 한 거고요. 여기 이제 안면신경 있는 부위까지 귓구멍 뼈를 다 넓게 열고, 요 공간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제 근육으로 여기를 메꿔주긴 하지만, 요 부분이 하나의 공간이 돼서 큰 귓구멍을 만들고 염증이 안 생기도록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환자분은 나는 뭐 너무 무서워서 전신 마취를 꼭 해야겠다 하면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고막 안에 있는 염증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로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절개선은 여기에서 이제 연골막을 띄어야 되거든요. 귓구멍 앞에 있는 우리 이주 연골이라는 조그만 연골이 하나 있잖아요. 귓구멍 앞에. 여기에 있는 연골막을 띄는데, 여기에 절개선을 넣고 여기서 연골막을 띄는 거 말고는 따로는 절개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양돌기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뒤쪽 뼈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요 뒤쪽에, 귀 뒤쪽에 이렇게 C 모양으로 절개선을 넣고요. 그래서 흉터는 내시경을 이용한 경우에는 요 정도만 흉터가 남게 되고, 뒤쪽까지 열어야 될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C 모양으로 흉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잘 보이는 부위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뭐 미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위는 아니고, 통증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귀 수술이 많이 아프냐, 이게 되게 예민한데 귀 수술하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나 이런 걸로 충분히 이제 드시면은 조절이 되고요. 2번은 내시경 수술로 귀 고막 재건술하고 고실성형술 정도를 하면 당일 입퇴원하고 수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양돌기 절제술도 범위가 넓지 않으면 당일 입퇴원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넓은 부위를 수술해야 되고 안에 중요한 평형기관에 침범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어지러움이 좀 있거나 할 수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술 범위에 따라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이제 귓구멍 안으로만 한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꺼즈 한 장 붙이고 이제 아니면 뒤에 이렇게 C자 형태로 이제 절개선 넣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꺼즈 붙이고 있으니까 뭐 사실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퇴원 후에 이제 바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술 후의 회복은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뭐 수술하고 퇴원하시면 바로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고 실밥 제거는 우리가 한 일주일 있다가 실밥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귓구멍 안에 솜을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고막은 사실 귓구멍 안의 구조는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매거나 이렇게 해서 고막을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막을 잘 대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아물도록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보통 한 2주 정도 걸려서 귓솜을 2주 정도 넣어놓습니다. 귓구멍 안에. 그래서 그거를 한 2주째 빼게 되고요. 비행기는 고막이 어느 정도 고막이 아물지 않으면 이제 고막 안에 압력이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확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4주 정도는 타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 수술하고 나서 청력이 돌아오는 거는 고막이 조금 이제 아직 두껍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좋아지는 게 보통 한 2, 3개월째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2, 3개월째는 수술하고 나서 청력이 회복이 되고 수술 전보다 이제 만약에 좋아질 수 있다고 만약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2, 3개월째 청력이 수술 전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를 심하게 풀거나 심한 운동을 배에 힘을 많이 주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안에 붙여놨던 고막이 들썩들썩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당분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귀에 물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고막이 아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왜냐하면 바깥에 물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다 나을 때까지 보통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발은 보통 이제 이 수술의 재발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 재발률은 이관의 기능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관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재발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술 전에 조금 확인을 하고 수술하는 게 좋고 그래서 수술 후에 이 재발의 과정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 그리고 청력이 잘 유지되는지 보기 위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성 중이염은 이관 그리고 유스타키오관이라는 코 뒤에 있는 고막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펌프 역할을 하는 이관하고 유양돌기 고막 안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창고 역할을 하는 유양돌기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만성 중이염은 주로는 이제 화농성 중이염,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고막의 위쪽 상부 부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진주종성 중이염 두 가지 정도. 또 하나는 뭐 장액성 중이염, 물이 차는 중이염 같은 걸로 구분할 수가 있고 진주종은 꼭 수술해야 됩니다. 진주종은 안에서 점점 진주종이 커지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진주종이 아니더라도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난청이 악화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아주 기대 여명 다들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기대 여명을 고려할 때 수술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염증이 있거나 어쨌든 나중에 보청기를 끼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건강하실 때 염증이 없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시경 등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 가능한 적게 절개선을 넣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는 기간은 대략 한 4에서 8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바람결에 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자주 앓았고 지금도 귀에서 자꾸 가끔 진물이 납니다. 통증은 거의 없어서 그냥 지내왔는데 병원에서는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아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더 나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염증이 없으시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염증은 언제든 사실 재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고막에 이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아니면 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언제든 염증이 재발할 수 있는데,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염증으로 인한 독소가 달팽이관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의 구조, 중요한 이소골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면서 점점점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티지 말고 수술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버티지 않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U716T님, 항암 치료 후 만성 중이염은 그냥 달고 살아야 될까요? 나이는 70이시고 다발골수종입니다. 튜브 수술까지 생각하시다가 살짝 호전돼서 안 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만성 중이염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장액성 중이염이 의심이 됩니다. 튜브 시술을 하자고 했던 걸 보면 고막 안에 물이 차는 만성 장액성 중이염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장액성 중이염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고 그렇다면 튜브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튜브 하면 고막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바로 듣는 게 좋아질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튜브를 안 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 코 뒤에 있는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관이 완전히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튜브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 튜브를 하고 나서 고막에 구멍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진물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진물 때문에 더 너무 불편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튜브를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험 있는 의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튜브가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저는 튜브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H표님,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왼쪽 귀에서만 바람 새는 소리가 나요. 이것도 중이염인가요? 이거는 이제 중이염은 아닌 것 같고요. 바람 새는 소리가 난다. 혹시 먹먹함이나 아니면 내 말이 울려 들리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분이?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개방성 이관 이런 것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관 개방증. 그래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관 개방이 있던 부위가 피가 쏠리면서 그 이관 개방 증상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고막의 움직임이 조금 변화가 생기면서 소리가 나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거는 병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휘 씨, Z3B님, 안녕하세요. 중이염에 대해 질문 드려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다녀본 적이 기억이 있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중이염 증상이 코를 풀거나 코의 알레르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나요. 이게 질문일까요? 뭐 아무튼 코를 풀 때 먹먹하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코를 풀 때 먹먹하다. 이거는 중이염일 수도 있고요. 이관 기능이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관의 문제 때문에 중이염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는 거라, 아무튼 그런 증상이 딱 그럴 때만 있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있는 건지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러블리데이 Z1S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는 중이염에 한 번 걸리더니 계속 걸립니다. 재발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애들 중이염은요, 조금 성인 중이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소아는 이 이관의 구조 자체가 성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관이 되게 짧기도 짧고 수평 방향으로 있고 굵기도 굵어서
코 뒤에 있는 염증이 고막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관이 정상적으로 조금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소아일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의 중이염은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리고 고막의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중이염을 앓다가도 애가 다시 멀쩡해지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까지는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애들은 좀 커가면서 중이염이 자꾸 좋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 이제 바람을 자꾸 들어갈 수 있게 불어주는 요새 기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어 몇 달씩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그러다가도 또 좋아졌다가 또 그러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크 SY7님, 안녕하세요. 만성중이염으로 대학병원에서 2회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해서 여전히 고름이 나옵니다. 평소에 괜찮은 것 같다가도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만 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불가능하고 완치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게 재발이 예를 들어서 고막에 구멍이 남아 있거나 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면은 이거는 뭐 수술을 다시 하는 것도 고민해야겠죠. 2번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게 또 조심스럽게는 하시겠죠. 아니면 이게 수술을 했더라도 고막은 아물었는데 고막 자체가 조금 이제 고막염이 잘 생기는 타입으로 아물었을 수가 있어요. 고막염이라는 건 고막이 이제 구멍은 없지만 고막 자체가 이제 한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꾸 염증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귀에 넣는 물약이나 귀에 이제 중간에 가끔 이제 거기에 약물을 발라주는 소독 치료나 아니면 식초물로 세척하는 세척술이나 요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식으로도 고막염이라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효환 씨, 이명 증세로 청력 약화로 혈액순환제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억제하는 약을 복용 중입니다. 난청이 생겨서 오른쪽 청력이 더 저하되어 보청기를 착용했다가 머리 감을 땐 보청기를 빼야 하고 귀찮아서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땐 이명이 덜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보청기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요? 알레르기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도 되는지요? 이게 이제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고 이명이 있으신 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반대쪽은 정상이니까 만약에 양쪽이 안 들리면 당연히 보청기 본인이 불편해서 끼시겠다고 하시겠는데, 이분은 한쪽만 이명이 있고 안 들리니까 반대쪽이 정상이니까 보청기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명을 낄 때는 이명이 있을 때는 보청기를 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보청기를 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약은 그런 시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초봄이라든지 늦 가을이라든지 그런 꽃가루 시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평상시에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이제 우리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조금 쓰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민오호님,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고막에 구멍이 있고 만성 중이염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수술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고막에 구멍이 있는 상태네요.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고 청력이 본인 느낌에도 몇 년째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로는 그때그때 생기는 염증을 해결하는 그것 말고는 약물 치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고막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약물로 고막 안에 이소골이 망가진 거를 해결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물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고, 완치를 원한다면, 완전히 좋아지는 걸 원한다면 수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처럼 그대로님, 잠시만요. 평소처럼 그대로님, 귀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가족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신경이 엄청 쓰입니다. 무슨 병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이 귀에서 냄새가 나는 거를 일단 웨이도염이 혹시 있는지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귀지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귀지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보신 분들 있겠지만 약간 좀 시큼한 냄새 나잖아요. 원래 귀 안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귀지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냄새가 나는 건 맞는데 그 냄새가 심하다는 건 안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귀가 가렵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이 분명히 같이 동반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도염이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동이님, 저는 10년 전쯤 중이염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귀에 튜브가 잘 있는지 병원에 다니며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수영을 배우는 걸 미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수영을 배워도 될까요? 튜브를 했고 확인했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고막이 잘 아물었나요? 그 후에 중이염이 없이? 고막이 깨끗하게 아물었다면 수영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근데 아직 고막이 아물지 못하고 튜브가 빠진 상태에서 고막에 구멍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수영할 때는 귀마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수영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내 고막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486JH님, 어느 날 갑자기 왼쪽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더군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하니 청력이 많이 약해진 게 나오더군요. 이후 약을 복용 후 바로 낫는가 싶더니 요즘은 말썽 많은 왼쪽 귀에 틱틱 하는 고지대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자주 나네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일단은 청력이 약하신 것 같아요. 청력이 약하고 한쪽에 이명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청력이 어느 정도이냐가 일단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청력이 예를 들어서 좀 꽤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청기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 청력이 이명의 원인이 이런 거거든요. 청력이 떨어지면 우리 귀에서는 소리가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뇌로 잘 안 들어가면 뇌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쪽 귀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라면서 뇌의 입장에서는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짜증을 내는 게 이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걸 해결을 해주면 뇌의 입장에서는 다시 소리가 잘 들려졌나 보다 하고 이명 소리를 덜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청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력이 떨어진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보청기밖에 없다면 보청기를 하는 게 이명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명 때문에 보청기를 하라 그러면 다들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청력이 나쁘기 때문에 뇌가 이제 그거를 짜증을 내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만성 중이염 수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만성 중이염이라는 병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을 하는 병이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막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없고 그냥 살짝 덜 들리지만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의학은 발전하고 사람은 계속 오래 살 거거든요. 근데 달팽이관 기능은 계속 점점점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청기를 안 끼는 분들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데 만성 중이염이 있어서 고막에 구멍이 있는 분들은 그 보청기를 끼는 데 있어서도 좀 제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고 어떤 정도의 불편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수술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